자, 반가워 얘들아. 우리가 또 이렇게 되는구나. 올해 벌써 이게 몇 번째니? 자, 거두절미하고 선생님이 어제 오늘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어, 사실은. 그래서 같이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역시 일요일날 오후에 갑자기 이제 뉴스가 나왔지. 일요일날 오후에 뉴스가 원래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였는데 학원만 이제 선택적으로 3단계를 선제 적용해서 오늘부터, 그러니까 화요일이지, 오늘부터 3주간 이제 강제 휴업 집합금지 명령에 해당이 돼서 학원에서는 이제 당분간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또 너희들도 나 안 보면 보고 싶잖아, 그지? 또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 알잖아,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하는 공부만 진짜 공부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일요일날 밤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제 아침 일찍 뛰어와서 진짜 다른 학원 잡기 전에 우리 학원에서 제일 가까운, 그죠? 스터디 카페 좌석 다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우리가 많더라고. 그래서 좋은 건가? 좌석이 좀 모자라서 오늘 또 오후에 이제 또 부랴부랴 추가로 이제 좀 좌석을 확보하고 결제도 하고 해서 이제 오늘은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약 3주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 정도만 조금 혼란스러움을 좀 견뎌주면 이제 앞으로 3주 다른 아이들이 좀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하던 긴장감 그대로, 특히 지금 고2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기말고사를 또 앞두고 있어. 근데 이제 너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고1이니까 아직 좀 이제 여유가 그래도 있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 떨어지는 건 선생님이 싫어하지. 그래서 이제 진도 분량에 대한 이 동영상 강의는 사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로도 해보고 또 구글 미트 들어가서도 해보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접속의 문제도 그렇고 집중도가 너무 떨어져. 사실 온라인 클래스의 가장 큰 문제가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진도 분량에 대한 진도 수업과 이제 문제풀이 해설 영상은 선생님이 이렇게 녹화된 퀄리티 좋게 편집해 줄게. 내용이야 뭐 당연히 최고로 만들어서 각자 집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이에서 이제 수강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해당하는 숙제 같은 것들은 아주 당연하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월수금이면 월수금, 화목토면 화목토, 그리고 주말 당연히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와야 되는 공간에서, 합법적인 와야 되는 공간에서 이제 체크하고 좀 클리닉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클리닉 하면서 우리 3주를 좀 보내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하고 할게요, 수업을. 자, 월수금 반도 마찬가지고 화목토 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석책 기준으로 9강까지 진도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10강부터 아마 마무리까지, 거의 마무리까지 이제 이 동영상 강의로 이제 대체가 될 것 같은데, 동영상 강의라고 해서 그죠? 집중도 떨어지고 긴장감 떨어진 상태에서 들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날 들었던 분량에 대한 숙제는 반드시 해결해서 다음날 혹은 주말 역시 와서 계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서 채우면서 질문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차치하고 어쨌든 설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10강입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도 없네, 자리에. 너무 어색하다, 그지? 같이 좀 욕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 오늘 10강인데요. 10강 전체의 단락, 그러니까 교재로 보시면 아마 147페이지에서부터 그죠? 시작이 되는데, 아마 지금 보시면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개념적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개념 보시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자, 다음 단어는 아마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관련된 문제가 될 건데요. 자, 지금 이 부분 두 가지 단어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왔던 내용 80% 이상 부합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20%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9강까지 배워왔던 수학 상 단원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항등식이나 나머지 정리, 기타 등등 복소수 체계 같은 것들이죠. 조금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가 늘상 해왔던 그런 2차 함수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147페이지에서부터 149페이지를 직접 한번 읽어보셔도요. 자, 중학교 3학년 때의 내용 그것과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
하면서 좀 시간은 좀 우리가 아끼도록 하고요. 자, 바로 문제로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할 건데요. 교재 보시면 이제 150페이지가 됩니다. 자, 기본 문제 10-1번이죠. 지금 보시면요, 문제에서 자, 세 개의 포물선, 첫 번째 포물선이네요. 자, 두 번째 포물선이고요. 자, 세 번째 포물선입니다. 자, 물론 포물선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서 기하와 벡터라는 단원에서 첫 단원 2차 곡선 중 하나로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배우는데요. 사실상 그 기하와 벡터에서 다루는 포물선도요, 2차 함수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고등 과정에서 포물선 한다면, 그러니까 활용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을 바닥에서 그죠? 뚝은 아니고 빵 쏘아 올렸을 때, 자, 그 공이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그 시간에 따른 그 궤적 같은 것도 분명히 포물선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자, 고등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 포물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다? 2차 함수일 수밖에 없겠다. 자,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세 가지 포물선을 직접 확인해 보셔도요, 세 가지 2차 함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세 가지 포물선을 제시를 하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그죠?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요. 이 얘기는 뭐냐면 1번 포물선, 지금 잠깐만 살펴보셔도요,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의 2차 함수, 포물선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포물선이요, X축과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요, 자, 지금 X축 자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중근을 갖는 이런 경우와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 실근 두 개를,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갖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포물선이 X축과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가는 경우는요, 당연히 다른 말로 중근을 갖겠다. 자, 두 번째 이렇게까지 지나가는 것은요, 자,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갖겠다. 자,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판별식이, 자, 0이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보실 때 1번 포물선도 2번 포물선도 3번 포물선도 지금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은, 자, 최고창 앞에 있는 개수고요.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이 포물선 세 가지가 그려질 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두 X축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는요. 자, 결과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포물선 2차 방정식꼴로 보시면 판별식이 존재할 텐데요. 그 판별식을 D1, 자, 그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실근 두 개를 갖던지 아니면 중근까지는 허용이니까 만난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자, 첫 번째 판별식이 지금과 같고요. 자, 두 번째 역시 이꼴 0 이렇게까지 잡으면 이 하나의 2차 방정식 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 두 개 혹은 중근까지 D2라고 할게요. 자, 세 번째 포물선 역시요, 이꼴 0 이렇게까지 잡으시면 2차 방정식 꼴이 될 텐데, 역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3라고 할게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문제는 뭐냐?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개의 포물선 자체가요, 모두 X축과 모두 만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어떤 거 하나라도 안 만나면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이러한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머지는 연산이죠. 첫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좀 살펴보시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짝수공식 쓰셔도 괜찮고요. 자, B제곱 마이너스 AC죠. 자, 반드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자, 두 번째겠네요. 자, 두 번째 포물선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보시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인가요? 자, 플러스 3A로 바뀌겠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역시 세 번째, 지금 같은 이런 2차식 이꼴 0, 2차 방정식이 될 것이고요. 자, 얘의 판별식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A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마이너스 AC인가요? 자, 2A의 제곱, 마이너스 6A죠? 자, 플러스 4이고요. 자,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세 가지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가 바로 1번 문제, 즉 세 개의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라는 조건을 부합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판별식을,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시면요. 아마 암산 되시면 그냥 바로바로 암산하셔도 좋아요. 자, A가 2보다 크거나 같던지
또는이에요. 지금 첫 번째 판별식 내용에서 범위 자체는 또는입니다. 두 번째 A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던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까? 자, A는요. 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얼마죠? 자, A가 자, 0보다 크거나 같겠다. 이러한 범위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죠?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요. 자,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6A. 자, 마이너스 4.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할 거고요. 자, 보시면 동량 정리죠?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요. 자, 플러스 4A. 자, 마이너스 3. 자, 최종적으로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하시면 A-1 A-3인가요? 그리고 부동의 방향 확인하시고요. 자, 최종적으로 지금 같은 세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은요. 그 결과 자체가 1에서부터 A 값이 어디까지입니까? 자, 3 이렇게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의 A 값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수직선 갖다 놓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죠. 자, 첫 번째입니까? 자, A는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두 번째죠.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 여기 있을 것 같죠? 자, 또는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는 또는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이렇게까지 우리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이죠. 자, A 값은 최종적으로 1부터 3까지입니까? 1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자, 3은요. 여기쯤 존재하겠죠? 를 최종적으로 만족하겠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는 있지만 지금 세 번째 판별식까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세 번째까지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로서 자, A 값은 2에서부터 어디까지죠? 3까지다. 이렇게까지 A 값의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 문제죠. 자, 이 두 번째 문제로 동일한 이제 10-1의 두 번째 문제로 이제 넘어갈 것인데요. 자, 우리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적어도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 적어도라는 이 개념은요. 자, 여사건의 경우에 수 이렇게까지 좀 이름을 짓고 많이 쓸 건데요. 물론 당연히 수학 하에서 배웠던 집합의 개념에서 여집합, 즉 A집합의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A의 여집합 이렇게 부를 텐데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를 셀 때도 많이 쓸 것이고요. 범위를 따지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도 많이 쓰는 그죠? 이 단어, 용어가 될 건데요. 결론부터 좀 우리가 먼저 쓰고 들어가자면요.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해법 자체가 자,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빼서 생각하자는 얘기인데 무엇을 빼느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해당 사건의 자, 반대급부를 빼자 이런 얘기 자, 받아들이시면 좀 편하게 문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시된 세 가지의 포물선이 모두 아래로 블록인 세 가지의 포물선이 어떤 식으로든 그려질 텐데요. A값 따라서. 자,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1번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자, 2번 포물선, 3번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면 적어도 1번 포물선 네가 X축과 하나 만나잖아 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2번 포물선도 이렇게 딱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적어도 한 개는 만나겠다. 두 개가 벌써 만나니까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아니면요. 이번에는 1번 네가 안 만나고 2번이 9점에서 만나? 이런 경우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면 정말 많은 경우가 있죠? 등장할 텐데 그걸 다 따지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시냐면 세 포물선이 적어도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한 개는 X축과 만난다. 그럼 차라리 이 세 개의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나지 않는 그 경우를 모든 실수에서 제외하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포물선이 모두 만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한 개가 만나든 1번, 3번, 1번, 2번, 3번 중에 아니면 이제 1번, 2번, 3번 중에 이제 두 개가 만나든 세 개 모두 만나든 적어도 한 개는 X축과 만난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첫 번째 이 포물선 방정식으로 놓고 해석해 보시고요. 그것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안 만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포물선 역시 방정식으로 놓으시고요.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안 만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포물선 방정식으로 놓고 해석하시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 너도 안 만나겠다는 얘기죠. 각각의 이 판별식을 정리해서 범위 찾는 건 어차피 1번 문제에서 다뤘으니까 계산은 생략하고요. 차라리 모든 실수 범주에서요. 너의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너도 안 만나고 너도 안 만나고 너도 안 만나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남은 경우가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나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유제 10-1번은 바로 이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잠깐 이제 스페이스바 누르고 잠깐 이제 멈췄다가 풀어보시고요. 자, 기본 문제 10-2번인데요. 자, 문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실까요? 자, 보시면 다음 같은 이차함수 fx가 지금 같은 포물선을 그려졌습니다. 자, 우리는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이 문제를 접근하실 때 분명히 문제에서 이차함수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못 받았다는 얘기죠. 다른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주고 있어요. 자, 멍 때리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fx라는 이 2차 함수는 보자마자 물론 최고차항을 결정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특정한 점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요.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이너스 1과 3이 x축과 만나는 x절편, 즉 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2차식 자체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까지 한번 세워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조금 디테일하게 쓰신다면 k는 양수야 이런 조건 붙이시면 더 좋죠? 문제 자체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2차 함수 fx를 놓고 보셨을 때 fx 이퀄 1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오. 자, 가장 정석적으로 이 접근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자, fx-1 이퀄 0이라는 방정식으로 놓고 해석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요, fx라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고요. 조금 전개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전개해 보신다면 아마 kx의 제곱 마이너스 2kx 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f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것은요, 지금 fx 마이너스 1, 즉 fx 이퀄 1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랑 베타랑 놓을래.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야 당연히 3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2가 되겠지만 자,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될까? 그냥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사용해 보셔도요. 자, k분의 자, 얼마죠? 2k로서 변함없이 2다라는 이런 이 두 근의 합도 얻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제가 몇 번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얘는 태어날 때 대칭성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요. 즉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죠. 얘를 이제 우리가 축이라고 하고요. 이 축을 기준으로 정확히 대칭인데 지금 두 근 살펴보시니까 3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x좌표 두 개의 중점 어렵지 않게 1이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자, 이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그렸을 때 이 2차 함수는 반드시 축에 대한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fx 이퀄 1이라는 이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y는 fx와 자, y는 1이라는 상수 함수가 만나 생기는 그 교점 두 개 x좌표 이것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될 텐데요. 자, y 이퀄 1이라는 상수 함수는 이 정도 지나갈 것 같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랑 놨다라는 얘기는 자, 제시되어 있는 이 2차 함수의 포물선과 y는 1, 이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 생기는 그 교점 x좌표 그것을 알파랑 베타랑 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이게 최종적으로 찾는 이 문제 1번 문제 답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알파랑 베타는 정확히 대칭입니다. 즉 너랑 너의 중점도 x 이퀄 1이야 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중점 찾는 식이 되는 것이고 그 중점 좌표는 1이야 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다.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죠. 하나 더 남았네요. 자, 2번 문제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fx 이퀄 k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런 함수였는데요. 자, f의 x 플러스 2라고 해봤자 fx에 있는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했다. 합성의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대입의 영역이거든요.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어서 새롭게 만들래 이 얘기입니다. 즉 k 곱하기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요. 자, x 플러스 2를 대입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k 곱하기 x 플러스 3, 자, x 마이너스 이것이 fx 플러스 2라는 새로운 식인데요. 이꼴 0이다라는 이런 방정식은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3과 1이라는 두 근을 갖겠다라는 걸 역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대로 더하고 빼시면 어렵지 않게 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던 내용이고요. 자, 다음 장 보시면 물론 중학교 때 다뤘던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중학교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다루지는 않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이 심화나 응용 문제에서 문제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자, 개념 보시면 요 연립방정식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간다면 아마 다음 주쯤 연립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저는 이 연립방정식이 제일 중요한 단원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대수 연산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좌우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동류형의 문자를 소거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연립이라는 건 연속되게 서 있다. 그죠? 연립. 이 연속되게 서 있는 식을 문자를 줄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가담법이니 대입법이니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자를 계속적으로 소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정계수나 미지수 XYZ를 구하는 과정인데 그것은 1차적인 목적이었고 사실상 궁극적인 목적은 연립방정식은 결과적으로 문자로 구성된 식은 궁극적으로 좌표평라는 게 해석기하라는 걸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뭐 직선이든 곡선이든 원이든 어떻게 도형 표현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 연립방정식의 최종적인 목적은 두 개 이상의 도형의 위치 관계를 따지겠다. 즉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있냐 없냐, 교점이 있다면 그 교점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이 내용 하나는 좀 적어놓고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이든 y는 fx로 표현된 이런 함수는 직선이든 곡선이든 쌍곡선이든 얼마든지 그죠? 도형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또 다른 하나의 이러한 도형을 우리가 y는 gx라고 놓고 봤을 때 물론 안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난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교점을 가질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교점이라고 하죠. 자, 한 가지 조금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서 fx, y equal fx 뭐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긴 하겠지만 자, 새로운 도형 물론 고1 과정에서는 2차 함수의 곡선과 1차 함수의 직선 두 가지만 가지고 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새로운 직선, 새로운 도형 y는 gx를 놓고 봤을 때 공통점은 뭐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의 공통점은 뭐죠? 만난다죠. 두 개의 도형이 만난다인데 이렇게 교차하는 형태로 만나는 점을 이 교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접하는 형태를 이제 우리가 접점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접점은 교점에 포함됩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 접한다, 그러니까 접점하시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접한다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물론 이게 지나가면서 접한다, 뭐 3차 함수의 개념 같은 것들을 이제 미분법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1 수준에서는 이렇게 교차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접할 거야, 접하는 건 볼록한 이 상태에서 접할 거야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얘든 만나서 생기는 이 만나는 점은요. 자, 첫 번째 도형 fx랑 두 번째 도형 gx가 서로 같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요, 결과적으로 임의의 지점 x1에서는요 x1에서의 함수값 fx1과 자 x2에서의 함수값 x2란다. x1에서의 함수값 gx1의 값이 서로 같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만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만나는 점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얘를 임의의 지점 x2라고 놓고 보셨을 때
fx가 갖는 함수값이죠. x2에서 fx2와 gx가 갖는 함수값 gx2가 서로 같음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만난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두 개의 도형이 서로 같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항등식을 결과적으로 이항 몰아놔서요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방정식의 근을 찾으라 이런 얘기예요. 접점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런 fx랑 gx 서로 같은 점이겠죠. fx 이꼴 gx, fx 마이너스 gx 이꼴 0이란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얻을 텐데 조금 특이한 것은 결과적으로 만나 생기는 교점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라는 얘기는 이것을 만족하는 즉 교점 찾는 방정식의 근이 한 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판별식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하나의 도형이죠. 지금 이 부분 또 하나의 도형입니다. 뭐 직선도 좋고 곡선도 좋고요. 직선과 직선은 사실 접한다는 얘기는 일치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도형의 연립방정식의 근이 곧 두 개의 도형이 만나서 생기는 그 교점의 좌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려움 없죠.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기본 문제 10-3번이요. 자, 쉽게 넘어가고 있죠? 자, 첫 번째 포물선 제시되어 있는 것. 형태적으로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야, 네가 fx라고 이름 지을게요. 자, fx 이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까지 됩니다. 자, 하나의 직선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분명히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중요해지죠. 자, x랑 y에 관한 1차식에서 x, y를 제외한 다른 문자가 섞여 있다면 분명히 그 문자에 관한 항등식 정점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즉 y 이퀄 mx 마이너스 9다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x가 0일 때 y가 무조건 마이너스 9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대충 보시면 좌표표는 뭐 정확하게 그리셔도 좋지만 자, 0, 마이너스 9라는 이 점은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점은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고 기울기에 따라서. 그런데 기울기 너랑은 전혀 관계없이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9잖아요. 그죠? 이 점 지난 직선인데 자, 뭐가 바뀝니까? 기울기가 바뀌죠. 자, 기울기가 대충 이 정도 돼요.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교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기울기가 조금 더 커져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교점이 한 개 접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기울기가 조금 더 커집니다. 자, 어때요?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되는 거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교점을 찾자 이런 얘기예요. 그 교점이 누구야? 그 교점은 뭐야? 교점 뭡니까? 두 개의 도형의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근. 그죠? 그것이 교점이라고 했어요. 자, fx 너고요. 지금 얘를 gx라고 한번 이름 붙일게요. 직선을요. 야, 너는 mx-9인데 너랑 너가 서로 같아를 만족한다면 그것이 곧 만나 생기는 교점이잖아. 교점에서는 두 개의 함수의 값이 같을 거니까.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아, x의 제곱 마이너스 4x라는 fx와 자, mx-9라는 gx가 서로 같아 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면 교점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x의 제곱 방정식으로 완벽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m 플러스 4x로 묶어내시고요. 자, 플러스 9는 0입니다. 정확히 2차 방정식의 표현이 되죠.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야를 결정하는 건 너의 판별식입니다. 즉, 판별식 m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네가 0보다 커? 아니면 0이야? 아니면 0보다 작아? 이거에 따라서 근이 두 개야? 한 개야? 근이 없어가 결정되는 것이고 근이 두 개야? 만나 생기는 교점이 두 개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이 한 개야? 만나 생기는 교점이 한 개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정리해보시면 네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이걸 따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m의 제곱 플러스 8m 16 마이너스 20되죠? 야, 네가 0보다 크냐 작냐 이걸 따지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인수분해 됩니까? 자, m 마이너스 플러스 10이고요. 자, m 마이너스 2. 2가 일단 근이 없다부터 살펴볼게요. 판별식 0보다 작아요? 아, 그렇구나. 자, m이요 마이너스 10부터 어디까지죠? 2까지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아.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근이 존재하지 않아? 너 교점 0개야. 자, 판별식 정확하게 0이라고 한다면 자, m값이 2던가 마이너스 10이던가예요. 자,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야. 반대가 극부가 되는 거죠. 자, m값이 마이너스 10보다 작던지 m값이 2보다 커. 넌 교점 2개. 이런 걸 결정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금 우리는 고1 과정에서 두 개 도형 사이의 교점이래 봤자 사실상은 1차 함수와 1차 함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들었던 거고요. 평행하면 안 맞나? 1차 하면 해가 무수히 많아. 수업 시간 같았으면 졸라 많아 했을 텐데, 그치? 아니면 그냥 이제 기울기가 달라서 하나의 교점만 가져. 근이 이제 몇 개야 이걸 따졌다는 문제가 된다면 지금 이런 2차 함수랑 1차 함수는 똑해야, 그죠?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서로 같다. 이게 지금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서로 같다? 만나 생기는 교점 찾는 식이잖아. 다시 정리하면 2차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2차 방정식은 판별식에 따라서 근이 2개, 0개, 1개, 그죠? 그거 따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다음. 바로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물선과 위치관계가 교재로 보시면 이제 152페이지부터 잘 나와 있어요. 정말 꼼꼼하게 내용 정독하시고 용어 정리하시고 보기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직접 풀어 보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제가 직접 이제 순차적으로 주말 포함해서 불러 제껴서 확인이 안 됐다 하시면은 답 없어요. 그죠? 그냥 남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 얘라도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지 알지? 반드시 풀어야 돼요. 자, 포물선과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아까 했던 제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y는 지금 여기 첫 번째 식이죠. 2차식 부분과 1차식 부분 두 개를 연립하겠다. 그러니까 y를 소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변변 빼서. 그러니까 연립의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가단법이라고 하죠. 양변의 개수를 맞춰서,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맞춰서 문자로 소거하겠다. 아니면 대입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너랑 너가 서로 같아라는 식밖에 안 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다 이항시켜서 이제 2차식으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작냐 같냐에 따라서 근이 2개야, 1개야, 0개야, 교점이 몇 개야 이거 따지자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디에? 두 번째 내용에, 그죠? 중근을 가질 때, 그죠? 만나서 생기는 곡선과 직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이 1개다. 이거 접하겠다라고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시면 활용도가 정말 무시하게 큽니다. 자, 155페이지로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10단 3번을 먼저 풀었네요. 자, 그래서 156페이지죠. 기본 문제 10단 4번 문제 보시면 자, 이번에는 공통접선이 되는데요. 문제 자체가 다음 두 개의 포물선을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접선을 구해봐. 물론 이제 미적분에서도 다루는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접선의 방정식의 문제가 되긴 하지만 내용 자체를 보시면 그래프는 좀 많이 그려보실 필요가 있는 게 얘 같은 경우는 y 이꼴 아마 x-2의 제곱 플러스 4 정도 될걸요? 뭐 넣어야 이제 y는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맞죠? 화면 잘 나오나? 충분히 잘 나오죠. 그 보실 때 노트북이나 태블릿 조금 큰 걸로 보시면 이제 PPT 화면이나 판서가 좀 잘 보이니까 조금 큰 걸로 맨날 유튜브 뭐 SNS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조금 투자를 하세요. 투자 이런 또 어머님들한테 투자하시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 하지 마. 또 이거 강의 1시간 보고 바로 이어서 문제 풀어야지. 강의 1시간 보고 1시간 동안 고생한 나를 스스로 칭찬해 이러면서 또 한 20분만 봐야지 유튜브 한 2시간 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절대 안 돼. 그래 내일부터 내가 불러 제낀다. 그래프는 좀 많이 그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아마 이런 내용일걸요. 너는 너무 쉬워요. 이거예요. 자, 너는 2,4예요. 너입니다. 그죠? 근데 그래프를 정밀하게 그리니까 오히려 좀 인지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곡선의 동시에 접해 직선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두 개의 포물선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그죠? 다시 한번 뭐 이번 그린 거니까 좀 써먹죠. 이렇게 가는 요 포물선 너를, 그죠? 이렇게 가는 요 포물선이죠. 너를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가는 요 포물선인가요? 너를 이렇게 내라고 하죠. 2번 포물선. 근데 여기에 직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동시에 이렇게 접한대요. 너를 구해봐 이 얘기죠. 허허. 뭐야? 네 1번 직선 이름 붙이고 2번 직선 이름 붙이자. 자, 1번과 지금 잡아놓은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번 곡선과 2번 직선, 빨간색 직선 자체가 만나 생기는 접점이 한 개니까 교점이 한 개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동시에 자, 2번 곡선과
빨간색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그 교점도 한 개여야 된다를 동시에 만족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냥 어쩌라고요? 뭘 어쩌라고? 직선 방정식 세워야죠. 기울기도 모르고 y절편도 모르는데요? 아 모르는 대로 세우세요. 너 mx 플러스 n 정도 해. 그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1번식은 자 어때요? y는 x의 제곱과 y는 mx 플러스 n이 서로 같다를 만족하는 그 방정식의 근이 한 개야 이 얘기고 이항시켜서 정리해 보신다면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한 개야 이 얘기고 너의 방정식의 근이 한 개야라는 얘기는 너의 판별식이죠. 자 m의 제곱 마이너스 4ac 네가 0이야. 그죠? 그래야지 교점 한 개 중근이니까 동시에 두 번째죠? 일반형으로 쓸게요. 연립은 일반형이 편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곡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과 자 세워놓은 mx 마이너스 플러스 n이란 직선이 서로 같아. 이게 교점 찾는 방정식이고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이꼴 0이라는 이 방정식이고 자, 이 방정식을 조금 더 보기 좋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mx 8 마이너스 n 이꼴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도 한 개야 이 얘기예요. 너의 판별식이네요. 자, m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너도 0해야 돼. 그죠?를 동시에 만족하겠다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너랑 그죠? 너랑 너도 접하고 너랑 너랑도 접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선생님 어쩌라고요? 아니 뭐 어쩌라고요 계속. 그죠? 뭡니까? 연립이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두 번째 판별식 0이다를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m의 제곱 플러스 8m이죠? 자 플러스 16이고요. 마이너스 32.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n 이꼴 0이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관계식 보시면 플러스 4n은 곧 마이너스 m제곱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너 대신에 마이너스 m제곱 들어가렴 이 얘기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m제곱 없어져요. 자 8m이죠. 마이너스 16 이꼴 0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는 m값은 얼마? 2다라는 얘기고요. m값이 2였네요. 그죠? 4되는 m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과적으로 y 이꼴 2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될 수 있다면 y절편 한 마이너스 1 정도 떨어질 것 같아 진짜. 그죠? 동시에 접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잘 나오고 있구만. 오랜만에 찍으니까 좀 불안해서. 자, 보죠. 다음입니다. 10-5번 되겠네요. 보시면 이제 계속 같은 문제 중에 10-5번 문제는 별표 5개입니다. 제가 별표 5개다라고 이제 체크한 문제들만 다 모으면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 한 60개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제가 진짜 성을 바꿉니다. 원장님 이따 이거 성을 바꾸는 거 우리가 뭔 상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요 이게 별표 5개예요. 이건 시험에 나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함수의 이 특별한 개념들에 대해서 혹시 까먹거나 수업 놓치신 분들은 요거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y는 절대값 fx라는 이런 형태의 함수는요. 그 의미가 뭐예요? 모든 함수값을 뭘로 만들겠다예요? 절대값 씌웠잖아요. 그죠? 뭘로 만들겠으면 뭘로? 절대값 씌우는 순간 넌 모든 함수값을 양수로 만들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2였어. 예를 들어서 x의 값에 따라서 너의 함수값이 절대값 씌우는 순간 너는 2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를 그래프적인 의미로 보시면요. 자, 어떤 의미가 돼요? 어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지나가. 그런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 너가 x축이야. 아니 그럼 여기 있는 함수값 자체는 양수니까 절대값 씌워도 너는 fx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 부분은 함수 fx의 함수값이 0보다 작잖아요. 네가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절대값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그 값이 양수야 음수야 무조건 따지라고 했잖아요. 야 네가 음수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빠져나와? 마이너스부터 빠져나와. 마이너스부터 빠져나오니까 fx의 값이 이제 음수인 구간에서는요.
그대로 절대값 갖고 그거만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fx의 함수가 그려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 양값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컨대 너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였다면 fx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fx는 플러스 2로 바뀌는 거 아니야. 플러스 2로 바뀐다고. 그치? 절대값이었으니까.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x축 윗부분 뭐 해라? 다 적어 올려라. 이 얘기예요. 그죠? 그냥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빨리빨리 그리셔야 됩니다. 세워라 내워라 이게 뭐였지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죠. 두 번째요. 지금 우리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고2, 고3 올라가는 형들, 오빠들도, 언니들, 누나들도 지금부터 훈련됐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방정식은요. 자, 변수 이꼴, 변수랑 상수랑 섞어서요. 이꼴 0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꼴 0 이렇게까지 변수, 상수 섞어서 그냥 이꼴 0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법이죠. 언제까지? 2차 함수까지, 2차 방정식까지. 왜냐면 인수분해가 존재하고 인수분해가 이제 쉽고요. 그다음에 근해 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이게 3차씩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고1 과정에서는 미분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직접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되는 상태에서 1차식 곱하기 2차식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게 맞겠지만 이것만큼 되게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떤 방정식이 나왔을 때 한쪽으로는 변수, 한쪽으로는 상수 이꼴 0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꼴 0이 아니라 변수 이꼴 상수 이렇게까지 몰아놓고 결과적으로 너를 y1 함수, 너를 y2 함수 놓고 너네 두 개 교점 찾아라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얘 같은 건 이렇게 할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꼴 마이너스 3 이래버리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 너 어때? 0과 2에서 근거하죠. x의 1 대입해 얼마 돼? 1, 마이너스 1 네가 x축 y 이꼴 마이너스 3 어차피 실근 안 갔거든요. 그죠? 그리고 갖는다고 해도 그냥 근해 공식으로 어차피 이 내용도 근해 공식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제외한 절대값 포함한 함수나 3차 이상의 고차 다항 함수는 변수와 상수를 분리해서 식을 정리하면 조금 더 우리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뭔 얘기냐? 제시된 방정식은 다음과 같죠?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상수고요. a 문자 아닙니다. 미정계수라고 했어요. 그죠? xyz에 의한 남은 문자 다 상수 취급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 시켜서 1 플러스 a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좌변을 y1 함수, 우변을 y2 함수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프로 해석할 거예요. 그래프로 해석할 겁니다. 자, 뭔 개소리야? 그래프로 어떻게 해석해? 좌변 y1 함수 그릴 수 있잖아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꼭지점 갖고 이렇게까지의 그래프를 우리는 y 이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2차 함수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했어요? 여기다 절대값이었죠. 뭐 하라고 했어요? x축 밑부분 접어 올리라고 했어요. 모든 이 함수 값을 양수로 만들 거니까. 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부분 다 꺼져. 없어져. 자,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이었던 꼭지점은 플러스 1로 바뀝니다. 자, 이것이 y1 함수예요. 그죠? y2 함수 뭐예요? a값 따라 이 값이 바뀌는 상수 함수죠. 즉 a값 따라서 이렇게 상수 함수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너랑 나랑 만나 생기는 그 교점이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죠? 근이 있어요? 안 만나잖아요. 너무 근이 없어요. 언제부터 근 가질까요? 자, 요렇게까지 상수값 y 이꼴 a 플러스 1이 지나간다면 교점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그죠? 자, 너를 기준 1. 자, 근데 a 플러스 1이 조금 올라가요. 교점이 몇 개요? 근 4개입니다. 그죠? 교점 4개니까 근이 4개예요. 이 방정식의 근이 4개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나가요. a 플러스 1이. 그럼 근이 몇 개예요? 3개겠죠? 그래, 좋아. 네가 기준 2예요. 자, 이 위로 올라갑니다. 상수값이요. a 플러스 1이요. 교점 몇 개죠? 2개입니다. 그죠? 이 2개입니다. 자, 기준 1 뭐예요? y값. 상수값이요. a 플러스 1이 정확하게 0인 순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교점 몇 개요?
너 교점 2개. 아, 그럼 a 플러스 1 상수값이 이렇게 0보다 작아. 교점 0개. 자, 기준이 2예요. 자, a 플러스 1이 정확하게 지금 여기 꼭지점 접어 올라간 그 y좌표가 1이었잖아요. 1이야. 그죠? 교점 몇 개니? 1개, 2개, 3개네. 아, 그렇구나. a 플러스 b가 0보단 큰데 1보단 작아.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시키겠다 이 얘기죠? 교점 4개예요. 아, 그런데 a 플러스 1이라는 상수값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금 꼭지점 접어 올라간 지점이죠. 1보다 커. 교점 몇 개야? 2개입니다. a 값 따라서 이제 이 교점, 즉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달라지죠. 최종적으로 a 값 범위 설정하시면 되죠. 2항. 너는 a가 0보다 클 때. 너는 a가 0일 때. 변변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a가 어디까지 0일 때. 너 a가 마이너스 1일 때. 너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a 값에 따라서 지금 같은 방정식의 근이 달라지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기본 문제 10-6인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개념이 좀 나와 있어요. 이 158페이지 단원명이 뭔가요? 내가 이 얘기를 또 하면은 저 새끼는 뭐 원장 계속 뭐 다 중요하대. 다 중요한 게 참이고요. 다 중요한 게 맞아요. 다 중요하고요. 특히 지금 이 부분은 중요하면서 어렵습니다. 자, 단원명 뭔가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죠. 자, 근을 분리하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 2차 방정식의 교점, 근, 그죠? 2차 방정식의 x축과 만나는 그 교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양근이야, 음근이야, 중근이야, 아니면 허근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어도 그게 두 개 모두 양근이야? 두 개 모두 음근이야? 그러니까 두 개 모두 양근이라는 얘기는 2차 함수로 그랬을 때 그 교점이 둘 다, 그죠? 양수 쪽에서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특히 그 두 개의 근이 특정한 누구보다 커, 작아, 특정한 누구랑 사이에 있어 뭐 이런 것들을 판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예요. 마이크 잘 들어오고 있네요. 확인들 영상 다 떠놓고 실수하지 않게. 이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뭔 개소리들이 적혀 있는데요. 다 한번 읽어보시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래프로 해석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프 해석입니다. 결과적으로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이런 이 내용 자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래프 그냥 그려내라야. 그래프 그려서 이제 확인해라야. 그런데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다른 건 쉬워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y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자, 초고창 니 a가 결정하는 건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 위로 볼록도 결정하고 그 절대값 a의 크기에 따라서 좁아져, 넓어져 이것도 결정해요. 자, 너 뭐예요? 그거 y 절편 아니에요. 끊을 절 조각편, 그지? 그래프가 y축을 끊어내는 조각, y 절편. 그럼 반대로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생기는 점이면 y절편 x가 0일 때 y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x절편은 y가 0임을 만족하는 x값이니까 방정식이 근이겠죠. 이가 0 되는 x값 찾아라. 이가 x절편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렵지 않다고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늘 네가 결정될 수도 있고요. 너가 안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결정되지 않은 미정계수라면 이게 2차 방정식의 축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축이. 이 2차 방정식의 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어디까지? 이게 각각이 갖는 의미니까 이제 A랑 B가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의 의미가 확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모양은 같더라도 이 결과적으로 꼭지점 x좌표를 결정하는 건 얘가 거의 대부분 메인이라고요. 그죠? 거의 대부분 이제 얘를 결정시켜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그래프여도 B값 따라서 너네 두 개의 값이 결정, 뭐 예를 들어서 1, 1 이렇게 결정돼 있어도 네가 마이너스 1이야, 0이야, 1이야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그래프의 축이 여기야, 축이 더 움직여서 여기야. 그럼 그때마다 생기는 교점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부호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뭐 근해 분리다 해서 교재에 분명히 이제 정리된 걸 읽어보실 필요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그래프를 철저히 하라.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라. 최대한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첫 시간부터 다항식, 단항식, 다항식, 항등식, 방정식 뭐 나머지 정리, 복소수 이런 거 배우는 거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결국 함수하기 위함이에요. 함수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면 문이과 공통으로 이제 수투, 지금 옛날 미적분 1이죠. 그죠? 공통 미적분 배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수학은 그래프로 회귀합니다. 그죠?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래프를 누가 많이 그려봤느냐. 그러니까 지금 고2, 고3 애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부터 1차 함수 그래프 계속 그려봐라 했는데 그냥 공식 갖다가 그냥 근해 공식 갖다가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노트 쓰기 싫고 그런 애들이 지금 미적분에서 다 펑크가 납니다. 분명히. 그래프는 많이 그려보면 그려볼수록 좋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 절대 교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이 그려봤으니까 나 알아. 그러니까 하는 순간 소홀해져요. 연습하는 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소홀해지시면 안 되고요. 자, 어쨌든 문제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10-6번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해 분리는 요 정도.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냥 접근하라. 그러니까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중3 때부터 계속 그려왔으니까 더 정밀하고. 그다음에 미정계수에 따라서 이제 축의 위치나 꼭지점의 좌표, y절편, 그다음 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명확하게 그려보고 연습하라.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들이 충분히 연습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딱 문제를 보시면 이제 알 거예요. 이거 뭐야 형태가 축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네. 그럼 이제 그 두근의 합이나 곱의 부호만 가지고도 두근이 모두 양수, 음수 판정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죠. 지금 1차항의 개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은 축을 조금 이제 움직이면서 어차피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축 방정식이 지금 x 이퀄 m일 거니까 그 m 값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상태를 조금 탐구를 해봐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판정이 될 거란 말이죠. 지금 보시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좀 정리해보시면 아마 x-m의 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3m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그죠? m값의 범위를 결정하시오. 자, 방정식 말고요. 이퀄 0을 이퀄 y로 바꿀게요. 너 함수 해라.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m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m,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3m이 꼭지점일 텐데 네가 m 값에 따라서 꼭지점이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x축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만나 생긴 교점도 달라질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같은 이런 2차 방정식이 이 2차 함수가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즉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그 두 개의 교점이 모두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저는 기본적으로 두근 앞에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근이 있어야 되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있어야 되긴 한다는 얘기면 기본적으로 판별식은 전부 다 크거나 같다예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중근이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프적인 의미로 좀 보시면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x 이퀄 1이 여기 있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 x 이퀄 m이라는 게 축방정식인데 이렇게 이 x 이퀄 m이 있다면, 그죠? x 이퀄 m이 있다면 이 참수 이렇게 그려져요. 두근이 모두 1보다 큰 쪽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 정도는 이제 가능해요. 교점 중에 하나 정도는. 두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는 일단 축 자체가 1이어도 안 돼요. x 이퀄 m 이퀄 1이어서 축이 1이어도 포물선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두근이 모두 1보다 클 수 없습니다. x 이퀄 m이라는 축방정식은 일단 여기쯤 위치를 하시고요. 그래프 형태가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판별식을 보셔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미 꼭지점이 좌표를 구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야 돼. 여기가 x 이퀄 1이야. 자, 그렇다면 두 개의 근이 모두 알파, 베타가 모두 1보다 크잖아. 그런데 이 두 개의 근은 서로 다르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꼭 서로 달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꼭지점 좌표가 그래서 m,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3m인데 꼭지점의 y좌표가 여기 떠 있어. 그럼 애초에 근이 안 생긴다는 얘기잖아. x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일단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3m 너는 0보다 작든지
같아서 이렇게까지 가도 상관없죠. 서로 다르다라고 안 했으니까요. 그냥 두근이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얘는 만족하는 상태여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두 개 근이 모두 어때요?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M값, 그 축방 정식은 1보다 큰 쪽에 있어야죠. 1이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M이 이쪽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이죠. 아니, 축이 여기 있을 때 이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말짱 꽝이에요. X가 1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 근 중 하나는 1보다 작아버리니까요.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의 개형을 띄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1에서 받는 너의 이차함수의 함수값이 그죠? 1 대입이죠. 얼마 됩니까? 주어진 함수의 1 대입 1 마이너스 2m 플러스 3m 네가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0보다 커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는 얘기는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래버리면 두 근 중 하나는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그래프의 이 개형 가지고 판정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얘 보시면 자, m-3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하실까요? 자, 부등호 갖다 놓으시고 자, m값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m값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2번 m값 1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너 꺼주시고 자, 1 플러스 m 0보다 크다.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죠? 마이너스 여기 있네요. 1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그죠? 1 대입해 보시면 네, 맞죠? m은 1 대입한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그죠? 뭔 소리야? m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죠. 요렇게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시에 만족하는 m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까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보실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요. 역시 이 참수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축은 역시 m값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두 개의 근이 하나 있을 건데 x 이퀄 1 놓고요. 한 근은 1보다 커야 되고 한 근은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축의 위치는 얘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이 여기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니까. 그죠? 1보다 크고 작고 축이 여기 있어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1보다 작고 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이라는 이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싶은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됐나요? 그래야지 한 근 알파는 1보다 큰 쪽에 있고요. 한 근 베타는 1보다 작은 쪽에 있다를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뭐만 만족하면 돼요?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쪽에 있다만 만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여기까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였죠? 1-2m 플러스 3m. 네가 이거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m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죠? 이것만 만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프로 판정하는 겁니다. 자, 이 기본 문제 10-7번도 역시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자, 오늘 제가 첫날이라서 조금 이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올라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원래 6시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졌네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수강을 하시고, 숙제는 일단 내일이 12월 9일이죠. 수요일까지 정석책 연습 문제만 연습까지 어디? 10강이죠. 완료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직접 오셔서 이제 마플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확인해서 그때 내주고요. 내일 하나가 그죠? 내일 12월 10일 내일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 그래서 9일 수요일 여전히 내일은 진도를 위한 이 강의는 10일강을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올리고 링크를 보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